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연수사업실 이희은입니다. 저는 오늘 초청연수 연수생 안전관리 지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쳐서 온라인 연수를 진행을 했고,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이 초청연수를 재개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안전관리, 그리고 연수생들의 안전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연수기관에서는 오늘 제가 안내드리는 지침을 숙지하셔서 과정 기획과 운영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연수생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건, 사고 유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이런 유형,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관련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가장 좀 일반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이를 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데요. 이와 비슷하게 코이카의 글로벌 연수사업 안전관리도 코이카 시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청된 연수생들의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되 혹시라도 발생 시에는 코이카 및 관련 기관들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연수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습니다. 네, 저희 코이카에서는 이렇게 단계별 안전관리 조치를 바탕으로 연수생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있는데요. 각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상황별 대응 방안에 쪽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주체별 안전관리 업무 분담 체계입니다. 각 연수기관에서 코이카와 체결하시게 되는 연수사업 약정의 특수조건 제6조에 보시면요. 1차적인 연수생의 안전관리와 코이카 보고 책임은 연수기관이, 또 이에 대한 연수기관과 코이카 지원은 코엑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이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생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사건, 사고 발생 시에 국내 법령이나 코이카 규정에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처리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그리고 사건, 사고 발생 시에 사무소나 그런 대사관에 연락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에서는요, 연수생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연수생들이 입국하시게 되면 가입해드리는 보험이라든지, 혹시 모를 사건, 사고 발생 시 연수생 동행, 연수생 안전관리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연수생 입출국 관리 업무를 전담해주고 계십니다. 어, 아마 향후 뒤쪽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 모를 사건, 사고 발생 시에 연수 기관에서 가장 먼저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1차적으로는 코엑스 담당자 분들이시니까요. 연수 진행하실 때 코엑스 담당자분들 연락처를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수 기간은 연수 운영 시에 연수생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만큼 1차적인 연수생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코이카 글로벌 연수 사업에서는 이렇게 좀 유형별로 사건, 사고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질병, 교통사고, 물품 분실 및 도난, 무단 이탈 실종, 법규 위반, 성범죄 같은 케이스가 있고요. 각 케이스별 대응 절차라든지 방안은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수생 상해 및 질병 시 대응 방안인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연수를 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경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에는 연수센터에서 숙박하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수센터 내 1층에 진료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저희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호사 분께
분들께서 의료 상담이나 간단한 처치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는 프론트 데스크를 통해서 이런 일반 의약품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연수센터에서 그 숙박을 진행하시는 과정 담당자분들께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중상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요. 우선 응급조치를 실시하시고 119라든지 코웍스 담당자, 유관 기관들에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수생분들께서 가끔 이제 뭐 가벼운 감기부터 시작해서 병원을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연수기관 담당자나 코웍스 담당자분들께서 연수생의 병원 인솔을 동행해 주십니다. 혹시 외래나 입원, 수술 등 추가 진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코웍스나 코이카 담당자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관련 서류는 보험 처리를 위해서 코웍스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의료비 보상은 그 가입하고 있는 연수생의 보험 보장 한도 내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 연수생들의 교통사고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일반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발생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배포해드리는 길라잡이상에 이 상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 길라잡이를 좀 더 상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우로는 연수생들이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인데요. 물품 분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생분들께서 스스로 개인 물품이나 그런 기중품,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하시도록 연수생분들께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권 분실되는 경우인데요. 여권이 분실되게 되면 출국에도 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연수생분들께서 혹시라도 여권을 분실하게 된다면 즉시 코웍스 담당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무단 이탈, 실종 경우인데요. 이 상황이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초청 연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발생하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각 담당자분들께서는 좀 잘 이걸 사전에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런 대응 절차에 대해서 빠르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조치 차원에서는 저희 코이카에서는 사전 현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연수생이 무단 이탈하게 되면 소속 기관과 그런 국가에 통보가 되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연수기관 담당자분들께서 또 연수생이 입국하고 나서 연수 이동시나 아니면 일과 전후로 연수생분들의 출결을 좀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 이탈에 대한 보고 상황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 이동이나 체험 활동, 이런 현장 견학 시에 연수생 개인이 무단 이탈하거나 단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인솔자의 반경 범위 내에서 사라진 유형입니다. 발견 시에는 즉시 코웍스 담당자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고 및 대응 경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연수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연수생의 기가 여부를 좀 코웍스 담당자분들과 면밀하게 논의를 해주시고요. 코웍스 연수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기가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연수생 그 연수 장소의 관할 경찰서 외사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코이카 연수센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가 성남 수정 경찰서이고요. 각 연수가 진행되는 근처의 외사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수생 소재가 가끔 이제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이때는 연수생 개인뿐만 아니라 양 국가 간 우호 관계에도 이런 무단 이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좀 잘 안내해 주셔서 연수생분들께 복귀를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건 종결 파트에 보시면 연수생들이 잠적한 경우에는 대책 협의를 실시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귀국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연수생분들께서 혹시 난민 신청을 하게 된다면 연수 기간 종료 후에 난민 신청에 대한 난민 신청한 연수생에 대한 코이카의 보호 관리 의무가 종료되어서 이후에는 법무부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네, 난민 신청한 연수생 귀국 항공권은 취소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연수생의 법규 위반 상황인데요.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연수생이 혹시 국내 법령이라든지 코이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런 형사상의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코웍스 담당자를 통해 보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세부 내용은 또 길라잡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범죄 발생 경우인데요. 코이카에서는 연수생들이 입국하기 전에 성희롱 관련된 그런 코이카의 규정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또 입국 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사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상황 발생 즉시 코웍스 담당자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범죄 대응 절차로서 저희 코이카에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즉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임시 심의를 구성해서 이런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협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적절히 중재 시도를 하고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이후의 절차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코이카 연수생이 중도 귀국을 할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귀국 사유와 상관없이 연수생분들께 지급한 일비 중 잔여 기간에 대한 경비는 또 되돌려 받으셔야 함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질병과 상해, 교통사고, 물품 도난 및 분실, 무단 이탈, 실종, 성범죄 상황에 대해서 대응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사전 예방을 하고 혹시라도 상황 발생 시에는 코웍스 담당자를 통해서 또 즉시 보고해야 된다는 절차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울러서 앞서 안내드린 이런 상황별 대응 절차는 배포해드리는 길라잡이에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유사 상황 발생 시에 1차적으로 길라잡이의 대응 방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인데요. 사실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이런 대응 부분에서도 많이 완화가 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인사들을 초청해서 대면 연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안전관리 가이드를 또 상세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연수 운영의 각 절차별로 코로나 가이드라인에 대해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 자료에 넣은 가이드라인은요, 저희가 사업 추진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드릴 때 부침 자료로 다 상세히 안내 드리는 내용이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경우가 있으시면 이 사업 추진 협조 요청 공문에 붙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수생 선발은 사실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수 기관에서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아시겠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그 별도의 한국 격리 의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 입국 시에 정부 차원의 그런 제한 요건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 코이카에서는 연수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코로나 중증 위험 요인이 없는 연수생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연수생을 선발 시에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연수생 선발 시에 이런 한국의 방역 지침 변경이나 그런 본인이 코로나19에 양성이 됐을 때 연수 참여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사전에 동의서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있고요. 연수생이 자국 출국하기 전에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면 또 연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정도 연수 기간에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연수생 입국부터가 연수 기간에서 좀 상세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코이카에서는 연수생분들이 자국 출국 전에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이게 확인이 된 후에 항공권을 제공을 하고 출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현지에서 진행되는 검사 비용은 실비로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서 별도로 증빙을 확인한 후에 실비 정산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에 네, 쳐둔 것처럼 저희 연수 기간에서 연수생분들께서 입국하신 후에 연수생 일식비와 함께 정액 지급해드리는 준비금 22만 원에서 보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된 부분인데요. 연수생 입국 시에 저희 코이카에서는 PCR 검사 혹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그런 검역 대응 지침 상으로 이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필수 사항은 아닌데요. 아시겠지만 연수는 한 2주 정도 연수생의 단체 생활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연수생과 연수 운영 인력, 그러니까 연수 기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안전관리 차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입국 후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했는데요. 올해는 PCR 검사와 더불어서 그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분들이 입국하시면 당일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주셔야 하고요. 저녁 입국자에 대해서 다음날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발 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천공항 내에 위치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다 같이 이제 연수 전에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국가 연수는 이제 연수생별로 입국 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연수센터에 모인 후에 뭐 이 길이라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검사를 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도 연수 기간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검사 실시 방법은 과정별로 이제 연수 기간에서 임차하시는 셔틀버스를 통해서 연수 기간 담당자 인솔하에 네,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인천공항 내에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검사 센터의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희망시에는 이제 입국 당일 검사가 가능한 연수 기간의 인근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네, 용이한 검사 센터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연수 기간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연수 기간에서는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 작성 시에 각 기관에 이런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 기간에서는 연수 장소 지역 인근에 코로나 격리 치료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위치와 연락처를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 상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연수 기간에서 자체 계획을 세우셔서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 작성 시에 함께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국 후에 코로나 검사는 어디서 하겠다, 그리고 연수생 확진 시에 어디서 격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 내의 코로나 대응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교육장 준비의 두 번째 꼭지 부분인데요. 연수 기간 중에 필요한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자가진단 키트 이런 대응 물품은 별도의 비용으로 편성해서 지급해 드리진 않고 연수 기간에 그 재경비를 활용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연수 기간 중에 코로나19 상황 보고 및 대응 절차인데요. 연수생 중에 코로나 관련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실시를 하고, 혹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코엑스 담당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부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모두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수 기간에서는 앞서 안내드린 대로 교육장, 그 연수 숙소 인근에 격리 가능한 체류 시설을 사전에 확인을 하셔서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지자체별로 재택격리 임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자체의 그런 지침에 대해서 사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후 처리 관련해서 연수생 격리라든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지원이나 아니면 연수생들에게 가입해드리는 보험의 보장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일부 그 보험의 자부담금은 연수생의 부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격리된 양성 연수생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격리 참여가 가능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원격 채널을 통해서 연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수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면 연수 수료증이 아니라 그 참가 확인증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생분들이 한국에 온 만큼 연수를 잘 수료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원격 참여나 아니면 과제를 통한 이런 수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수생 출국 지원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연수생 소속 국가에 따라서 연수생이 이제 연수가 끝나고 자국으로 돌아갈 때 PCR 검사나 이런 관련 검사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연수생분들이 원활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검사를 잘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필요한 검사 기간 정보나 일정도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에 코로나 대응 계획 작성 시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몇 슬라이드 안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 사례별 관리 및 예산 지원 파트인데요. 출국 전에 이제 연수생분들의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국 시에 확진 판정으로 격리되는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격리를 실시를 하고요.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격리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지원이나 보험 보장에서 지원하고 지원에 발생되는 치료 관련된 재반 경비는 연수생 자부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예산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서 격리 기간 동안 이제 혹시 국가에서 지원되는 뭐 경비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연수생 숙박비나 식비는 미지원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연수 기간 중에 확진되는 경우도 사실 세부 내용은 앞서서 살펴본 바와 동일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럴 경우가 없어야 좋겠지만 연수생이 혹시 위중증으로 인해서 그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나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를 실시하고요. 이 경비는 또 동일하게 연수생 그러니까 국가 지원하거나 보험 보장 내에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은 연수생 자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하게 된다면 명확한 입원 필요성이나 연수생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이요. 여기 가운데 정도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그 이제 연수생 자부담 경비, 앞서 말씀드린 치료비 외에 경비는 원칙적으로 연수 기간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비비를 통해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기편성된 예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서 혹시 추가적으로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 PCR 검사 추가 비용, 그리고 방역 택시 이용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가진단 키트 구매나 이런 부분은 재경비 사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초청연수 연수생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을 통해 남겨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